청돈의 테마 66은 공공가치론이에요. 가치관리론.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론이 신공공 서비스론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공공가치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넛지론이 들어왔더라고요. 세행정학이란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공공가치론은 보다시피 누구에 대한 반대 명제다.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반대 명제다. 여태까지 너무 이 친구는 행정을 경영으로 봐요. 시장으로 보잖아. 지금 시장 논리가 들어와서 성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는 다른데 왜 이런 공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고 시장 논리 들여와서 공적 영역에 적용했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오히려 신공공관리론이 이런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역할은 뭘까요? 그지? 그럼 무엇이 공공가치인가를 만드는 거야 이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달성하는 게 누구 역할이다? 정부 역할이에요. 도대체 뭐가 공공가치인가요? 이게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사적 영역으로 봤지만 지금 공적 영역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치? 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지, 이걸 창출해내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바로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민주주의. 그치? 참여는 당연한 거고요. 참여한다고요? 다수결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소수 의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러니까 참여뿐만 아니라 심의와 수기 과정 거쳐서 합의하는 거죠. 이건 뭐 담론이론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근거로 정부 역할이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또는 참여해가지고 수기를 통해서 이런 공공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공공가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끄집어내고 합의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이제 관료들의 역할이겠죠. 특징 그래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들과 공무원들 간의 심의 과정,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 공공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자, 이렇다면 어때요? 어쨌든 우리는 공공가치를 만들었고 이걸 추구하는 거니까 행정의 정당성도 강화되겠죠. 항상 행정학은 가치 문제를 다루면서 행정이 얼마나 민주성, 정당성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게 행정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선출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거로 들어온 사람들이 선거로 들어왔다면 대표성이 존재하겠지만 선거가 아닌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전문성은 있겠지만 대표성은 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 의해서 어떻게 가치 문제를 다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직업 윤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뭐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너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합의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단순하게 대의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런 가치를 합의 속에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의 정당성도 강화되고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 행정학이 추구해야 될 가치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뭐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공적 가치를 끄집어내고 이걸 실현하고 달성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정치화 잘 못하잖아, 지금 이거. 우리나라 정치화 지금 난리잖아, 지금. 자, 가겠습니다. 무어라는 분이 이제 말했고요. 95년도에 전략 삼각형 모형인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도 있죠. 이분들은 정당성이 있죠. 민주성이. 근데 여러분처럼 뭐야, 이제 선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험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도 정당성을 좀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관리자들이 공공자사제라는 게 말 그대로 뭐야 그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권위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야. 조심할 거는 선출된다는 의미가 이게 온리 그냥 정치인들이라면 행정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렇지? 이게 정치인이라면 행정학이 안 들어왔겠죠. 정치학에서 끝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같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출된 공무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같은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일단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 시민의 지지라든지 또 선출직 대표제, 선출직만 있다 이런 말 안 하겠죠. 어쨌든 우리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뽑힌 사람들한테 책무를 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시민과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이런 공적 가치를 형성해야 돼요. 비전이니, 전략이니, 목적이니, 이걸 확보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일단 여러분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 정치인 못지않은. 시민들도 여러분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책무도 다 해야 되고, 그지? 평판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요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치? 잘하고 있나 한번 평가 한번 해봐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걸 실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밑에 이제 정책도 잘 만들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성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근데 신공관리로는 요 앞에 걸 다 빼먹고 언니 성과만 내는 거잖아, 지금. 위에 게 빠졌죠, 지금. 그래서 요게 삼각형이에요. 요건 애워놔야 되겠죠. 그치? 이런 공무원들도 정당성과 지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민주성의 확보 조건이야. 그래야지 공적 가치를 만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격이 주어지면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대체까지. 전통적 공공행정론은 말 그대로 관료제야. 정치가가 딱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온리 집행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원론은 정치가가, 이론론 되니까 전문가가 공익을 정의했는데 이건 민주성이 없어요. 문제가 있겠죠? 자, 목표를 원칙적으로 정치가 정의해 주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관료들은 보다시피 정치인데 책임지면 되는 거고, 이 정치는 의회 책임지는 거고, 의회는 국민한테 책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관료는 계층적으로 조직돼 있고요. 됐지?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은 밑에 있는 집행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역할이고, 맞죠? 모든 서비스 정부가 독점했고,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상사한테 책임지면 되는 거고, 반면에 민주성은 선거에 의한 그 리더들이 의해서 확보되겠죠. 이런 것들. 다시 전통적 공공행정론은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걸 집행하는 조직이야. 계층제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상사한테 책임진다든지 또는 선거에 의해 뽑힌 정치인들한테 책임진다든지 물론 이 정치인들은 다시 선거에 의해 책임지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 계층별로 그 다음에 관리자 역할은 뭘 하는 거야? 이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걸 준수하게 만드는 게 관리자 역할이야. 이 부하들이. 됐지? 반면 신공관리로는 보다시피 사익이 합이죠.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되는 거잖아. 별도의 공익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개인들의 선호의 집합이다. 목적은 효율성이다. 고객의 대응성이 목적이죠. 그것도 싸게. 고객 대응성과 경제성의 보장이다. 그다음에 윗기관과 성과 계약을 한다든지 고객은 말 그대로 가격이나 경쟁 논리로 성과 책임져야 되겠죠. 서비스 전달은 계층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조직을 많이 활용했지 또는 성과 조직인 책임 운영기관, 책임행정기관 요걸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정리하고 이걸 달성하는 사람이래요. 그치? 근데 보다시피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게 이렇게 표현했지. 왜?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공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동 공익이 나오는 거지. 그치? 처음부터 공익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민주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관리자는 수단을 선택하는 거고 참여는 그냥 만족도, 얼마나 대응 잘했는가 제한적으로만 여기는 주로 투표로만. 자, 그러다 이제 얘가 나왔죠. 자, 공익은 뭐다? 담론 과정, 수기 과정, 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호다. 됐죠? 성과 목표는 이런 공적 가치,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적 가치를 달성하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다. 보다시피 책임은 역시도 다차원적이네. 시민도 있고 고객도 있고 납세자도 있고 신공공 서비스 그런 거 되게 유사하지 이거는. 보다시피 서비스 전달 체계도 다양하죠.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하나 조직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수기 절차와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공공가치를 만드는 게 관료제 역할이겠죠. 마치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가치를 통한 관계 유지가 목적이고, 그치? 민주성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민주성을 얻은 거잖아.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정책별로 심의 과정, 수기 과정 그 자체가 민주성을 확보한 과정이겠죠. 맞죠? 참여는 다원적이다. 다 들어왔지 지금. 소비자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뭐다?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관료 역할이 바뀌었어, 점점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집행자였지. 그러다가 신공공관리 들어오면서 성과 내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물론 그 중에 그 가운데 이론론이 있지. 결정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을 했을 때는 민주성이 확보돼야 돼요. 이런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마땅치 않아요. 그 행정은 항상 이게 딜레마야, 지금. 이걸 신행정학이나 또는 우리 앞에서 봤던 블랙스버그 선언은 윤리성 같은 걸 가지고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윤리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뭐 하는 거다? 비록 우리가 선거로 뽑히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별로 정책별로 관련자들이 모여갖고 시민사회도 모이고 이해관계자도 모이고 소비자도 모이고 서로 합의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어쨌든 합의해서 만들어진 가치잖아. 이걸 우리가 만드는데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이 가치는 민주성이 있는 가치 맞아, 안 맞아? 맞죠? 봐, 우리도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수기 과정이나 담론 과정을 통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만들고 이걸 만든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게 우리 역할이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도 시민이나 이런 정당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지만 여러분 이런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이걸 가치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됐지? 이런 얘기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은 단순하게 성과 내는 것도 아니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이런 가치를 서로 합의해서 만들게 하고 이걸 달성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야. 그치? 이렇다면 여러분은 비록 선거로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 공공가치론 점점점 우리 행정학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런 가치를 만드는 거야. 사실 어떤 게 공적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논의해 봐야 되겠죠. 정말 이게 정부가 나설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에 넘길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보주만은 뭐라 그래? 이런 걸 달성하지 못하는 게 공공가치 실패론이야. 그치? 시장에서 또는 공공부문이라는 게 관료 같은 것도 있지만은 뭐 공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치? 이거 대학 교재 나온 처음에 시장만 나왔다가 뒤에 줄에는 공공 부분도 포함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공공가치를 제대로 만든다면은 관료가 굳이 개입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걸 달성하지 못한다면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공공가치가 뭔데? 이거야. 시장이나 공공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든지, 지속 가능성을 없앤다든지, 참여가 잘 안 된다든지, 개방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너무 폐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었다면은 뭐 하는 거야? 공공가치가 실패한 거죠. 그때는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야. 정부가 나서는 이유예요. 나선 이유. 이걸 시장에서 또는 기존의 공공 분야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나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걸 못 한다면은 기존 방식을 못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죠? 이런 얘기들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요 이론이 책에 요 짤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나중에 한번 논문 읽어본다든지 아마 또 다른 대학 교재에서 보즈만의 공공가치 실패론이 자세하게 이제 서술되는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논점은 뭐다? 관료 역할은 이런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다. 그지? 이래 창출해야지 여러분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창출한다는 거야? 어떤 신뢰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은 수기가 잘할 수 있게, 수기 과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수기 과정 통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가치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예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합의 과정, 수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실현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치? 우리가 비록 선거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선거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물론 선거로 들어온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우리 성렬이 형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그렇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가치를 합의하게 만들어 주는 거. 요게 이제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런 역할을 기존의 방식이 제대로 했다면은 우리는 새롭게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었으니까 우린 다시 개입할 이유가 생겼겠죠.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나머지도 뭐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그 좀 장황한 것 같아가지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적 가치야. 인간의 존엄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건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그 처음 보는 문제라고 많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